오늘 아침 일라디오.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어느새 땅 위로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밉니다. 단순한 과정 같기도 하고 당연한 듯 느끼기도 하지만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작은 싹을 틔우기까지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진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이란 씨앗을 심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기다리다 보면 땅에서 작물이 자라듯이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돼가겠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땅의 작물도 이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우리 아이들도 아프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쑥쑥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휴일 아침 여유롭게 시작하셨습니까? 농업 현장에서야 휴일이 따로 없지만 모처럼 찾아온 휴일 아침 다들 마음만은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정답인 이것,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힌트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이파이기도 합니다. 노란 이것이 점점 더 맛있어지는 계절이 온 거죠. 요즘은 더워지기 전에도 맛있는 이것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더위를 식힐 때 먹으면 더없이 좋고 갈증이 날 때 먹어도 참 좋은 과일입니다.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 이것에는 엽산이 풍부한데요.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엽산의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울 수 있고요. 칼륨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A와 C 그리고 K까지 풍부한데요. 많은 과일들이 그렇듯 이곳의 영양소도 노란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껍질은 비교적 단단해서 껍질까지 먹긴 어렵죠. 그럴 땐 장아찌나 피클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는 우리 이것, 많이 드시면 좋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조윤주 웨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의 업체 비욘드 미트가 중국에 공장을 건설했는데 미국 밖에 이렇게 지은 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 인근에 있는 자싱 경제기술개발구에서 공장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최첨단 생산시설 완공해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 공장 갖추면서 현지에서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규모를 크게 높이고요. 제품의 원가 구조와 운영 지속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회사 측에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총괄을 하고 있는 이 관계자는 자싱 신공장 개장으로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로 제품을 앞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 기대감 밝혔습니다. 네. 비욘드 미트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요. 식물 기반으로 한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현지 공급망을 통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중국 내 소매점 외에 음식 서비스 산업에도 이제 이걸 공급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야, 미중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비욘드 미트가 중국 현지에 진출한 것이 1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건데요. 비욘드 미트는 중국에 진출한 첫 해에 스타벅스 차를 통해서 관련 제품을 팔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KFC, 피자헛 그리고 슬로버트 브루어리, 강리 베이징, 해마 이런 유명 식품 서비스 제품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예. 제품을 출시한 겁니다. 이번 시설은 비욘드 미트가 미래의 수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지에 공장을 만든 건데요. 비욘드 미트는 올해 중국에 이어서 유럽에도 이렇게 식물성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 낯선 것에 대한 그 불안함이랄까요? 네. 쉽게 바뀌지 않는데 시장이 이렇게 빨리 커간다는 건 그만큼 기후나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사실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왜냐하면은 육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식물성 고기를 먹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꼭 육식 같은 진짜 고기 같은 그런 질감의 이 대체육을 원하거든요. 네. 이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뭐 농업이나 임업, 토지, 기타 이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뭐 공장이나 차량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양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육류 1kg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내연기관 차량을 1km 운영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유로모니터에 따르면요, 대체육 시장은 2017년 42억 달러에서 최근 3년 사이에 매년 70에서 8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체육하면은 채식주의자 등 일부 소비자층을 겨냥한 그런 제품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뭐 개인의 영양이나 맞춤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함께 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구제욕도 발생하고 동물의 이제 좁은 공간에서 많이 사육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동물 복지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윤리성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곧 먹어보게 되겠는데요. 네. 예. 자, 다음 소식 보죠.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콩 선물 가격 어땠습니까? 네, 미국에서 넌 GMO 그러니까 그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콩이 아닌 그냥 일반 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좀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체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콩 선물 가격이 50% 가까이 인상되면서 변동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대두협회가 29일 발표한 미국산 식용콩 컨퍼런스에서 클락슨 그레인사의 이 대표는 넌 GMO 식용콩 시장 전망 주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유전자 조작이 아닌 그냥 일반 콩 대두 중에서 식용콩 비중이 2018년 이후 연평균 2.5%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식용콩 재배 면적은 전체 넌 GMO 재배 면적의 52%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넌 GMO 식용콩은 프리미엄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정체를 겪었지만 올해 5월 달에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콩 선물 가격이 50% 가까이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두위원회 이사는 고객이 원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조직의 특성이 있고 맛이 좋은 이렇게 대두 형질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해당 품종의 재배, 취급, 저장 그리고 고객에 이제 전달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에 걸쳐서 유통하는 것이 이 새로운 콩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콩 제품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GMO인지 아닌지 예.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GMO가 아닌 콩을 좀 더 많이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재배 면적 보면 GMO도 거의 상당하네요. 절반. 예. 네, 그렇습니다. 한편 미국 대두협회 한국주재사무소 관계자는요. 작년에 식용콩 수입량이 28만 톤이었지만
100만 톤에 달하는 착유콩, 그러니까 기름을 빼기 위한 콩 수입량과 39만 톤의 콩기름 수입량, 이렇게 해서 188만 톤의 사령 대두 이런 이제 콩 등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560만 톤 정도의 콩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느라 설명했습니다. 네. 작년에 국내 콩 생산량은 8만 1,000톤이고 국내에서 98% 이상의 콩을 이제 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산 콩 찾아 먹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네, 이제. 맞습니다. 워낙 또 콩을 활용한 제품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중국 얘기를 해보죠. 중국이 돼지고기 소비량이 참 높은데 네. 사육 마리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물 관련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살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어서 많이 줄이게 되는데요. 중국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돼지 사육 마리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한 4억 1,595만 마리를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전에 2017년에 비해서 94.2%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은 2018년 8월 달에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병이 발생을 하면서 이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살처분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사육마리 두수가 1억 9천 마리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급감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덩달아 출하량이 줄어들게 되고 돼지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다시 이제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사육마리 두수가 빠르게 늘어났고요. 특히 중국의 대형 육가공 업체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양돈장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사육마리 두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위기일 때 투자를 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중국의 대형 육가공 업체인 무이안식품은 작년 9월 달에 허난성 난양시에 1,000헥타르 규모의 양돈장을 건설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양돈장은 연간 출하 가능 마리수가 210만 마리에 달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양돈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돼지고기 생산량도 덩달아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생산량은 1,36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농가의 소득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라보뱅크 수석연구원은 돼지 도체중이 이전보다 적게 나가긴 하지만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시장 수요를 맞추기에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업체인 스톤엑스 그룹의 관계자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은 중국의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생산량이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도 멧돼지 때문에 농가 피해 입는 일이 잦은데 네, 이걸 해결하기가 진짜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사실 맞아요.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미국도 이런 일들을 겪는 모양이에요. 네, 미국 농무부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야생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연간 15억 달러 돈으로 1조 6천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피해가 잦은 곳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 이렇게 농업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야생 멧돼지는 옥수수, 밀, 콩 이렇게 농작물을 먹어치워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떫거나 신작물은 먹지 않고 수확 직전에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작물만 골라서 먹기 때문에 입이 고급이네. 예. 그래서 농가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이 평균 100kg에 달하는 무거운 몸집으로 작물 구근 부분을 밟거나 헤집어놓기 아이고. 때문에 농사 자체가 완전히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큰데요.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철조망을 설치해도 단단한 외피를 가진 야생 멧돼지가 뚫고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나머지 야생 멧돼지들이 따라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이제 그 농장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밭 전체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구멍이 나도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돌아보기도 힘든 네, 그런 맞습니다. 규모니까요. 그래서 예. 일단 자구책으로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긴 한데요. 피해 규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야생 멧돼지는 왕성한 번식 활동으로 인해서 한 해 개체수를 2배씩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태계 파괴로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마땅한 천적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생 멧돼지 때문에 농업계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미 농무부 산하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가 2014년부터 멧돼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과 생태계 파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캐나다, 멕시코 등 접경국과 또 다른 정부 부처, 환경단체, 학교협업에서 야생 멧돼지 피해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야생 멧돼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 농무부는 최근에 미국의 야생 멧돼지라는 이름으로 영상물 3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영상은 야생 멧돼지 피해를 입은 농가의 눈물을 생생하게 전달해서 조회수가 15,000회를 달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야생 멧돼지가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동물로 연간 농작물 피해 규모가 40억에서 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지난 2019년 4월 25일에 출범했죠. 이때 활동을 시작한 1기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제9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부터 새로운 2기 농특위가 시작됐는데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에 선 농특위가 농정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에 저희가 취임 맞아서 첫 인터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야, 그 사이에 이제 1기가 마무리되고 2기 농특위가 새로 꾸려지는 건데 1기 위원들과 그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 먼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제1호로 2019년 4월에 출범해서 막 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 지난 6월 말에 취임을 하고 보니까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네. 조직을 집중시키고 또 추진해 나가는데 정말 그래도 무리 없이 마무리를 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로 하여금 코로나19와 기상재해로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특위도 사실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대로 대면 회의는 사실은 하지 못하고 화상 회의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 어렵게 한 것이 생각이 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그래도 뭐 합심해서 그래도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특별한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코로나19도 있었고 봄에 냉해 또 여름 장마 농가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진짜 크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지금 다들 진짜 힘들어하고 상황 분석은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 한 해 올 지금까지 국민들 모두가 힘드신 상황이지만은 농민들이 겪은 고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52년 만에 쌀이 제일 후작입니다. 많이 떨어졌고 또 기후 위기에 또 직면해 가지고 꽃의 냉해 피해나 이런 또 장마 피해, 태풍 피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저려옵니다. 이런 현장의 농민들은 안심 놓고 농사 좀 지을 수 없겠느냐. 재보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마련돼서 기후위기나 변화에 농민들이 그런 좀 피해를 입었을 때 빨리빨리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절실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진짜 이 부분은 빨리 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이렇게 진짜 가깝게 느껴지긴 처음이잖아요. 더 많이 더 자주 생길 것 같은데 좀 네네. 확실하게 대책 수립하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농가 수익도 진짜 걱정인데 이게 농산물 가격 안정이 좀 되고 농산물 농가들 수익 보장이 되는 게 이제 농업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올해 조금 양이 좀 많으면은 또 좀 싸고 또 양이 좀 적으면 이렇게 이제 비싸고 이제 이래서 농민들이 참 안심 놓고 농사 지을 수 없다.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이라도 좀 제대로 받아서 노동의 대가를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게 농민들의 생각입니다만은 좀 이게 들쭉날쭉 하다 보면 가격이 그래서 이제 이게 농특위에서는 가격 안정 강화 기본 계획안을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현장에 6월에 전남에 내려가서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한 모색을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농민들 얘기도 듣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 조절이나 도농 간의 어떤 직거래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어쨌든 좀 지어난 농산물을 제대로 좀 수급도 조절하고 농민들과 직거래를 하면서 좀 농민들이 안심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격 안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영도매 시장 개편도 농사를 지으면은 가락동이나 기타 농산물 공판 시장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도 좀 일정 정도 그 농민들이 안심 놓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더 답답함을 느끼고 해서 이것도 개편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한국토지공사 직원들 땅 투기 문제 나온 후에 이제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한마디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은 AH 직원 일부 이제 직원들이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다는 상당히 국민들과의 공분을 사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땅 그 자체가 98%가 농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경제 유전의 원칙에 따라 네. 농사 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이런 땅 투기꾼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은 거래가 쉽게 원활하게 돼야 된다 하는 명분 아래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런 좀 좋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개선안 마련하는데 농특위가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예. 이제 이게 잘 반영이 돼야겠는데 이 부분 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농지 제도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 대상이 출범하면서 경기도 안성, 여주, 화성, 경남의 거창 네. 지역에 표본 조사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농지법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LH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러니까요. 바로 정부나 국회가 우리가 준비해놨던 이런 법안들을 가지고 지금 국회 입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은 빨리 법으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더 좀 개선할 부분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농지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런 핑계로 지금 하지 않으려고 빠지고 있고 또 주말 체험 농장 이 농지 소유를 애조항에서 삭제를 하지 않는 것도 참 저희들은 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앞으로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이제는 지금 농민들이 자기 땅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보호법도 좀 같이 않게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건 농협 개혁인데요. 예. 농특위 1호 안건이었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이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예. 부가 의결권이 덧붙여진 직선제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래서 원래 협동조합 원래 그 정신은 1인 1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협장을 대의원들이
선출했는데 이걸 이제 직접 직선제로 이제 이렇게 바꾸면서 전국의 농협이 큰 조합원들이 많은 농협도 있고 적은 농협도 네. 있는데 이걸 어쨌든 부가 의결권을 두어서 한 3,000명 이상 넘는 데는 2표를 주고 그 이하는 1표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건 협동조합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반쪽짜리 의결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앞으로 또 이 부분도 차츰차츰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참 여러 일들이 있었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일기 농특위 성과를 좀 자랑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시나요? 일기 농특위 성과라 그러면은 뭐 우선은 지금 얘기했듯이 1호 안건인 농협 중앙회 회장 직선제를 네. 꼽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또 지금까지는 전 직불금을 하나로 이렇게 이제 모으면서 특히 소농 직불금을 한 43만 농가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것들로 성과로 꼽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다 해오신 건데 이제 2기 위원으로 농특위가 또 가야 되잖아요. 중점 목표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이는 앞으로 이제 식량 문제, 식량 안보 측면에서 식량 위기, 또 두 번째 기후 위기, 그런 농촌 소멸 위기, 세계 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처해서 앞으로 농정의 틀을 바꾸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 식량 또 주권 이런 측면에서 식량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또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금 탄소 중립국으로 선언하면서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이런 특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들의 법적인 지위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여성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앞으로 농촌 연수를 위한 정책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바다 쪽에 수산업 쪽에 이렇게 지금 농특위가 관심을 덜 갖는 거 아니냐 해서 수산 핵심 특위도 만들어서 어민들의 이런 생활상도 같이 함께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부분들이네요. 네네. 이걸 이제 해나가시려면 농특위 위원을 정부 부처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이 5명, 민간 위원 24명, 위원장님까지 30명이 활동하는 건데 네네. 민간 위원 12명은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12명이 각 분야 전문가 위원인데 네. 지금 민간 위원 구성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한 2주 내로 본 위원들을 발표한다는 얘기만 듣고 구체적인 아직까지 정보는 없습니다. 저희도 25일부로 1기가 끝나고 2기가 이제 출범하면서 우선 본 위원들이 선정이 돼야 또 저희들도 사무국장 또 분과위원장 3명 또 발령을 내서 일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안 돼서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표대로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원칙대로라면. 조금 아쉬움이 있으시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청와대와 소통하고 있고 2주 내로 인사위에서 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권이 없어서 참 더 좀 힘이 있으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인데 각 부처와 그래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농식품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 농특위가 어떤 점으로 좀 함께 협의를 해서 원하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좀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은 어쨌든 좀 또 새로운 농의 틀을 바꾸려고 하면은 앞서가는 또 틀을 바꾸는 계획적인 이런 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은 각 부에서는 또 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소통하면서 의견을 좁히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놨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기재부 장관이 또 다행스럽게 또 우리 위원으로 또 들어와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기재부와도 좀 소통하면서 농업 예산의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함께 새로운 정책이 펴지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를 기재부가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기재부가 또 함께 들어와 계시니까 좀 예산 부분에 많이 힘을 좀 써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농특위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 늘 강조하고 계신데 이제 2기 농특위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좀 청취자들께 들려주시죠. 예, 이제는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사람 중심, 환경 중심 여기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효율 중심으로 농경이 펼쳐왔다면은 이제는 사람이 우선이 되고 환경이 우선되는 이런 농업의 정책이 가야 합니다. 그건 뭐를 말하느냐면은 우리의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또 환경을 같이 함께 살리고 이런 정책으로 가려고 하면은 많은 예산들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농특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같이 함께 이해해 주시고 또 농업의 중요성을 같이 함께 이해해 주시면은 농경의 틀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고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농민 입장에서 농민들께 또 힘이 나는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에게는 항상 미안하기만 합니다. 현장에서 농사를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놔도 사실은 기후위기에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농사 설렁하게 되면은 정말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안심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틀들을 제가 힘 다한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리면서 농민들도 같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함께 극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어린이날 노래였습니다. 이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벌판을 뛰놀고 깨끗한 시냇물에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만들어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지금보다 더 안전한 환경이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갖추기 위한 고민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할 겁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 또 아이들이 원하는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지구를 지켜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주 똑똑하고 당찬 어린이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어달라는 캠페인에서 시작해서 탄소 중립 정책까지 이끌어낸 어린이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저는 전남 구례군에서 살고 있는 5학년 김시은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다녀요? 구례중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길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학교 앞길이 걷기 불편한 환경이라서 개선하고 싶어서 이 캠페인을 하게 되었어요. 네. 어떤 점이 불편했었나요?
보도블럭이 깨지고 걸을 수 있는 인도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어 불편했어요. 내가 학교에 가는 길인데 친구들과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위험을 주다니 그런 불편함을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보도블럭이 깨져 있으니까 걸을 때 또 걸려서 넘어진 친구들도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같이 얘기 나누면서 갈 텐데 잠깐 한눈 팔면 넘어지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록을 한 건가요? 친구들이랑 길을 조사하면서 이제 그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었어요. 초등학생인데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다 어떤 내용들을 실었나요? 보도블럭 깨진 내용을 더 위험하다고 설명을 했고, 네. 인도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고 저희가 그 보고서 내용을 적었어요. 그걸 그럼 글로만 적은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진도 몇 가지 넣었고, 사진도 붙여서 글로도 작성을 했어요. 사진을 이제 찍을 수가 있으니까 보고서에 사진도 집어넣었고, 이렇게 정말 내가 다니는 길을 직접 조사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었더니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보도블럭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들지만 뿌듯했어요. 이게 내가 조사한 내용이 어떤 변화를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뿌듯한 마음이 더 먼저 들었군요. 예. 네. 지금 이 통학,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기후변화에도 요즘 좀 관심이 있다고 미리 들었어요. 김시은 학생은 기후변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지구가 힘들고 우리 국민의 피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특히 시은 학생 살고 있는 지역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진짜 홍수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직접 이렇게 근처에서 느껴보니까 그 변화는 어땠나요? 건물도 물에 젖어서 낡아지고 나무도 쓰러지고 농산물이 피해가 많이 갔어요. 특히 농산물 피해가 있었고 건물들도 진짜 그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진 걸 직접 봤군요. 네. 이렇게 느끼고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직접 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도의 차는 없애달라고 내용을 적었고, 그리고 보도블럭은 깨져 있으니까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정말 딱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어른들의 표정이 어떻던가요? 반응이 어땠나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할머니들도 많았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개선한다고 하니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누가 들어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진짜 바꿔줄 수 있는 구례 군수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군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군수님은 그 길을 확인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 차 아무데나 주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나요? 그런 거는 지금도 홀수율 주차랑 짝수율 주차가 있는데 네. 그 CCTV로 촬영을 해서 불법 주차는 딱지를 떼는다고 하셨어요. 김시은 학생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처럼 다 답변을 해줄 수가 있네요. 진짜 김시은 학생과 또 친구들의 노력 덕분에 길도 안전해지고 또 차량도 불법 주차 못하게 하고 또 지구 환경에도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게 걷는 걸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생겨나게 됐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나 좀 뭐 잘했나 이런 생각도 하나요? 네.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 진짜 큰 선물 한번 받아야겠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점이 있나요? 그 쓰레기는 재활용을 하고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 있군요. 어린이날인데 김시은 학생 올해 선물 뭐 받고 싶은 거 있었나요? 코로나로 힘들긴 하지만 가족과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보고 싶었어요, 평소에?
저는 그 예전에 인천이나 강원도 쪽에 바다나 그런 걸 보고 싶었어요. 아, 바닷가 여행 그 소원 꼭 5월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네. 김시은 학생 개인적인 소원은 이제 여행인데 앞으로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돼서 시은 학생과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다 혹시 이런 바람도 있을까요?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서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고 이제 그거를 유지해서 환경을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 때 다른 동식물들과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김시은 학생 5학년인데 이렇게 인터뷰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고요. 네.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를 지켜라 구례중앙초등학교 김시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자, 어린이날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가족 모임도 많고 또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 5월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무엇보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